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오늘 조지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인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요. 그 중심에는 대기업 또 중소기업, 바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 환경 가운데 또 나름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이 기업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주제로 청주시 기업인협의회 김선겸 회장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청주시 기업인 회장으로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이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예. 지금 많은 기업인들이 또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먼저 도민 여러분들과 기업인 여러분들께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청주시 기업인협의회 회장 김선겸입니다.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희 기업인들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사실 기업인 여러분들의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기업인 협의회를 또 맡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1년 6개월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해서 맡게 되셨어요? 2020년에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한 네.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 임기가 2년이거든요. 2년인데 1회 또 연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단체이고요. 2014년도에 통합 청주시 기업인협의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인협의회 출범 때부터 임원 활동을 하면서 그다음에 청원구 기업인협의회 회장직을 제가 역임을 하고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죠. 2020년 네. 1월 29일 날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기업인들은 기업인의 애로사항과 그다음에 기업 서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생 발전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업인 단체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회장이랑 직책보다는 대변자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현재 맡은 일에 충실히 네.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주시 기업인 협의회인데요. 네. 충주에도 기업인 협의회가 있고 또 음성에도 기업인 협의회가 있고 이렇게 본다면 각 시군별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모임인 기업인 협의회가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고 또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도내 11개 시군에 기업인 협의회가 각각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청주시 기업인 협의회 설립 목적을 보면 중소기업의 산업정보 교류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그다음에 회원 상호 간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립 목적을 뒀고요. 네. 그다음에 주요 연역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청주시 기업인 협의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통합 청주시 기업인 협의회가. 그러면서 일대 회장에 이제 우리 초대 회장의 차태환 회장님이 초대 회장님 맡으셨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2대, 3대 회장님을 우리 이상찬 회장님이 네.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대 회장으로서 작년에 취임을 하게 되었고요. 운영 조직을 보면 청주시는 4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구 산하 또 14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14개 읍면동 협의회로 임원이 한 42분 정도가 계십니다. 42분과 회원사가 현재는 한 600여 개가 조금 넘고 있는데요. 네. 600개 회원사를 제가 이제 제 임기 동안에 1000개 회원사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중소기업들이 정보교류를 통한 그다음에 회원사 상호 간의 공동사업과 그다음에 친목사업 추진, 그다음에 기업이 나눔 실천을 통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보다 많은 기업들이 함께한다면 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충북 내에서는 네. 기업인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회원사 수? 몇 개 네네. 기업 정도 될까요? 저희 청주시만 한 600여 개가 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 단체들이 보통 보면
많게는 몇백 개에서 작게는 뭐 한 100여 개 미만도 있는 군 단위 조직들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청주시 기업인협의회를 보면 이제 구별로 나누게 되면 상당구 기업인협의회가 한 80개사 네.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원구 기업인협의회가 한 130여 개사. 서원이 크군요. 서원. 그다음에 이제 흥덕과 이제 청원구가 큰데 흥덕 기업인협의회가 190개사. 그다음에 청원구 기업인협의회가 230개사. 역시 이제 오창을 근거로 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한 630여 개 정도의 네. 회원사, 정회원사가 있고요. 근데 준회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소상공인 말고 이제 중소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기업 분류를 보면 대기업 밑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그렇죠. 한 7천여 개의 회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회원사에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뭐 상당합니다. 네. 그 어떤 일 추진하세요? 좀 파워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네네. 뭐 어떤 조직적인 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이제 저희 파워는 있지만 그 여지까지는 이제 각자 도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까지는 각자 도생이 가능했지만 네. 앞으로의 이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각자 잘하고 있는 부분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융합해서 어떤 시너지를 냈을 때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네 기업이 뭉쳐야 정말 정보 교류도 되고 기술들도 좋은 기술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뭉쳐서 어떤 좋은 정보의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게 회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어떤 거냐 네네네. 이런 정보를 이제 이렇게 취합을 하다 보니까 네네. 융합. 근데 융합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시 각 분야에 있는 기업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구나. 그렇죠. 네. 그 안에서도 또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렇죠. 저희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개구의 이제 구 협의회 회장님들이 네네. 계시잖아요. 4개구로다가 산하의 구 단위별로 기업인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그 밑에 이제 14개 읍면동 별로 또 다른 기업인 협의회에서 각자 이제 협의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청주시 전체에서는 어쨌든 부회장님 그 14개 읍면동 회장님들과 구협의회 회장님들이 당연직 부회장님들이세요. 네. 그러고 이제 그 밑에 사무국장님들도 당연직 임원이 되시고 8개 분과로 나눠서 분과별로 뭐 나눠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보통 이런 조직들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봉사활동도 아니, 한쪽에 은근히 또 기대도 하게 돼요. 기업인 협의회에서 봉사활동 한다면 어떤 활동들을 하실까? 저희들이 봉사활동하는 것들 좀 보시면 이제 네. 무위탁 어르신들 생계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뭐 그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됐을 때 저희가 청주시랑 그다음에 대학은 충북대학교랑 또 괴산에랑 제가 고향이 괴산인데 그러세요? 괴산에 이제 그 살균 소독제 물품을 기탁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그다음에 정말 그늘지은 곳에 사각지대에 있는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외의 분들은 정부에서 돌봐주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정말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저희 기업인 협의회에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기업에서 그 사회공헌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CSR이라고 해서 네네. 또 기업이 없으면 못할 일들이 있고 기업 덕분에 또 되는 일들이 있고요. 근데 요즘 코로나19 상황이라 기업인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힘들죠. 많이 힘들죠. 특히 충북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오창에서는 그 경제 지표로 볼 때 코로나 전과 전혀 뭐 무관한 경제 지표가 오히려 올라간 그런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상황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반사이익을 보는 기업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무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70% 정도는 좀 어렵고 네. 나머지 30% 정도는 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낸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네네. 그럴 거예요. 뭐 택배와 관련된 이런 업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더 매출이 올라갔을 것이고 네네. 또 그렇지 않은 그 중소매업 같은 경우는 또 직접
그 손님들을 맞아야 되는 그렇죠. 업체에서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업인 협의회에서는 그 회원사를 또 보호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회원사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뭐 실시를 하시나요? 그렇죠. 저희들 회원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네. 일단 저희 기업인 협의회에서 기업 간의 정보 교류 및 친목도모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야 서로 기업인들이 알 수 있으니까 얼굴을 그 기회를 봐야 통해서. 되시니까.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경조사 시 우리 밴드에 공지를 해주고 또 어려운데 그다음 축하할 일 있으면 화환도 배송을 네. 해주고 그다음에 청주시 기업인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업체들을 다 홍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홍보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자료실 및 청기업 밴드의 유관기관의 공지사항들과 그다음에 자금 지원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중요하죠. 자금 지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심사 시 청주시 기업인협의 회원사는 가산점을 10점을 주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10점은 되게 큰 거죠. 1점도 큰 건데 10점이라는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개 분과위원회 업종별 회원사 간 지원 사업도 연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시책 사업을 안내를 책자로다가 저희들이 배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주시 홍보 사항 및 지원 사업들도 안내를 하고 네. 다수의 것들을 저희 사무국에서 기업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알려드리고 화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만들고 네. 있습니다. 네. 그 11개 시군에서 기업인 협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쨌든 뭐 임원진들은 상당히 바쁘시고 네, 또 네. 회원사가 좀 더 네. 편안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시겠습니다. 많이 바쁘죠. 제 사업도 중소기업의 CEO들은 한 가지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정말 팔방미인이 돼야 살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저희들 경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장님 하면 네, 네, 뭔가 누리는 분 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사장님은 말이야. 사장님 말이야. 뭐 매출도 올라가는데 보너스도 안 주고 이럴 때 사장님을 찾을 때도 많은데 뭐 실제는 또 어떠실라나. 그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급여 줄 날이 빨리 돌아옵니다. 한 달이 말일 되면 급여를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영하면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급여를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네, 그럼요. 이익이 나면 물론 뭐 보너스도 주죠. 네, 하지만 마이너스 손실이 나도 급여는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직장인과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네. 어떤 게 더 나은가 뭐 이런 말들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기업의 CEO로서는 네. 직장 생활 해보셨어요? 전 조금 해봤습니다. 조금. 네. 어떠신가요? 그 월급을 받아볼 때하고 이렇게 운영하실 때하고? 뭐 장단점은 있겠죠. 네. 급여 생활을 하면 저희들 지금 휴일이 제가 따져보니까 2021년도 한 135일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휴가 포함하면 3분의 1은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지만 CEO들은 정말 1년 365일 정말 밤잠 설쳐가면서 사업에 정진해야 그나마 기업을 꾸려갈 수 있거든요. 요즘 같이 이렇게 변화가 심할 땐 더 그렇겠죠. 네, 엄청 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으면 남이 보기에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호소 위에 백조가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물밑에서는 물갈퀴를 얼마만큼 많이 해야 그게 아름다울까요? 네,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게 되셨어요? 다들 나름의 이유를 갖고 이 창업이란 네.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원래 그 태생이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제가 경쟁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쫓아가는 것보단 항상 리더하는 그런 제가 성격이어서 리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기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힘은 들겠지만 사업가로 성공해서 많은 직원들 및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했고요. 9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9년째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네. 힘들 때들이 있잖아요.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들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내 자양분이다. 큰 나무가 큰 이유는 뿌리를 깊숙이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크고 튼튼한 거거든요. 경영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자양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넉넉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면서 제가 사업에 임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많은 기업인들의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업 하나의 기업이 잘 된다는 건 거기에서 직원들이 많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 직원들의 가족들까지도 생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우리 사회가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뭐 제품을 만든다든가 기술력을 향상한다든가 뭐 네. 다양한 것들이 다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네, 들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들 그런 마음은 네. 갖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보너스도 안 주나 이런 생각은 사실 또 똑같이 하게 되겠죠. 네. 앞서서 이제 조금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들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코로나로 인한 체감 지수 어느 정도 표현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기업 경영하기 참 만만치 않다. 정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제일 먼저 코로나19 시기로 예상치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이제 세금 문제와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제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촌 이런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0%밖에 지금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경영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또 열심히 분발해서 정진해야 되겠죠. 네. 네, 오늘 청주시 기업인협의회 김선겸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가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된다면 네. 기업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국가의 발전도 이뤄낼 수 있다.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고 네, 있는데요. 지금부터 기업이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법인세율, 세금과 네.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많은 기업인들이 현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얘기보다는 이제 제가 4개국 기업인 협의회 국별로 네. 제가 순회 방문을 하면서 기업인 CEO들께 애로사항을 제가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풀어가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금에 관련된 문제들을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일단은 법인세율이 개정이 됐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3천억이 초과되면 네. 25%의 세금이라는 게 신설되면서 가중치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건 지방세는 뭐 별도입니다. 예.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세금이 늘어나는 거는 저도 이제 동참을 하지만 늘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예, 근데 경제가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윤이 늘어나면 당연히 많이 내야지 맞지만 네.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고 그다음에 세금은 세금만 늘고. 늘어나면 이게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율도 그렇지만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도 보면 기준 이제 1억 5천이 초과됐을 때에서 지금 3억, 5억, 10억 원 기준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네. 현재는. 그래서 기존 1억 5천만 원 초과 시 38%의 비율로 고정되어 있었었는데 현재 3억까지는 동일하지만 5억 이하는 40%, 그다음에 10억 이하는 42%, 그다음에 10억 초과는 45%로 세율이 증가가 됐어요. 반 정도네요, 이게. 네, 거기에 이 45%에 지방세가 10%가 또 붙잖아요. 그럼 이제 반이 넘는 거죠, 그죠? 기업하면서 이제 세금 때문에 힘겹다라는 게 이제 이런 그렇죠. 세금의 증가율이 많이 늘었네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사실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는데. 그렇죠. 이게 기업은 또, 네. 그렇군요. 네, 세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좀
들여다봤더니 네, 네.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해서 이제 2021년 6월 1일부터 2주택자들은 기존 세율이 20%, 그다음에 3주택자들은 30%가 상승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네. 네, 그다음에 재산세율 같은 경우도 그렇죠.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과세 표준 기준보다 0.05% 세율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증가돼서 내는 세금은 감당이 됩니다. 근데 수익이 줄고 있는데 세금이 증가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기업의 수익이 주는데 세금은 더 내야 되는 더 내야 상황이 되는 지금 상황이 되는 그렇군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세금이 답이기 때문에 네, 네. 결국에는 세금을 또 징수를 안 할 수는 없고 당연하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세금이 늘어가는 것은 뭐 경기가 그만큼 발전해 가니까 당연한 일인데 조금 이제 수입보다 더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가중이 부담스럽고 그런 거군요. 그렇죠. 이제 저희 기업인들도 수익이 많다고 그러면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고 당연히 근로자들한테 인센티브도 많이 주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으로다가 이쪽은 줄어드는데 한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밸런스를 못 맞추다 보니까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애로사항으로 세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아마 뭐 많은 다수의 기업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네네. 이거를 지금 국가가 바꿔야지. 뭐 지방 정부가 뭐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사안들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국민 한 분 한 분들께서 모든 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바꿔지지 인식을 하신다면. 않을까. 네. 네. 자, 세금 문제 살펴봤고요. 요즘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왜 중소기업에서는 고용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걱정스럽다라는 이런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약간 아이러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고용 창출을 선도하고 저희들이 실천하는 기업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게 이직률이 잦아졌어요. 이직률. 네네. 이직률이 낮아져서 3D 업종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생산지 기술직 근로자 구인 문제가 지금 중소기업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구인 문제를 겪는 거죠? 이제 제가 들여다봤더니 네. 고용보험에 대한 실업급여 부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 6개월 근무하면 3개월에 대한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1년을 직장 생활하다가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게 4개월이더라고요. 4달치를 주는데 네. 50세가 넘으면 플러스 1개월 더 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악용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악용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 기존의 급여자들보다 기존의 급여자들은 4대 보험을 떼고서 급여를 받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4대 보험을 안 떼고 급여를 받다 보니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20% 정도를 더 받더라고요. 오히려 교통비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것도 비용이 있지만 4대 보험을 하나도 안 들어가지 떼니까 그것만이어도 네, 그것만이어도 예를 들어서 200만 원 급여를 받으신 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을 떼면 예를 들어서 뭐 170만 원을 받는데 고용보험은 200만 원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벌써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거를 해서 그냥 한 1년 근무하다가 한 4개월, 5개월 실업급여 받고. 실업급여는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현재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론이 뭐가 좋을까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난 게 이거를 3년에 1회 한정하든지 아니면 5년에 2회 한정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하면 어떨까. 이 실업급여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네. 기업이 어려울 때 그 직원들 급여를 못 주니까 권고사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정말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악용하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네. 뭐 이쪽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으면 저쪽 기업으로 또 우르르 가서 일하고. 그렇죠. 뭐 실제로 군 지역에서 그런 경우들도 있다면서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외국인들도 지금 국내보다도 외국인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SNS가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라인에서 기술을
가르쳐 놨는데 어느 날 안 나오면 그 라인이 멈춰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쪽 회사에서 뭐 5만 원, 10만 원 더 준다 그래도 외국인들은 옮겨가거든요. 그건 정의라는 게 없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병폐라고 저는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자꾸 그렇게 구인난이 심해지다 보면 그 경영자들은 불안하겠어요. 대체 방법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AI를 이용한 자동화 서비스 시스템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고용 창출은 자꾸 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많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가 사실 그 정착을 한다라고 친다면 그만큼 우리의 일자리가 또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기업인 입장에서는 네. 뭐 이런 또 문제가 있고요. 지금 또 최저시급과 관련해서 사실 최저시급은 좀 올라야지 많이 또 그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께는 또 생계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 중에는 52시간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기업에서는 특히 제조업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최저시급과 52시간, 주 네네. 52시간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저는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거는 맞다고는 봅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이익이 났을 때는 모르지만 이익도 안 나는데 한쪽만 올라가면 지금 이 면에서 네네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도에 최저시급이 6,030원이었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 8,720원. 네. 내년에 이제 요구하는 인상률이 1,800원이에요. 만 원을 넘기기로 네, 10,000원 했죠. 넘기기로 해서 네. 4년 동안에 43% 인상이 됐는데 또 1,800원이면 더 많은 퍼센티지가 갑작스럽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유는 그만큼 따라가지 40% 50%를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맞춰주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고요. 2021년도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 보니까 휴일이 한 135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 52시간이나 주 40시간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 한 30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보면. 그래서 다수의 그 CEO들은 정말 밤잠 설쳐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오히려 직원들한테 시킬 수 없으니까 나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의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해서 경영자들이 이제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피로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피로감. 생각의 힘도 네. 조금 덜 할 수 있겠네요. 네네. 피곤하면.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CEO는 모든 걸 영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영도 해야 그러니까요. 되고, 모든 부분을 다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피로가 누적이 돼서 경영자가 쓰러지면 회사는 도산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네. 이제 협의회 돌면서 네. 애로사항 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근로제 사업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인 이상 이거 무조건 적용이 되는데 이걸 헤쳐나갈 방법이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5인 이상 사업장을 직원들을 줄여서 4인 미만으로 해서 사업장을 더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기업이 직원 수가 많이 늘어나야 경쟁력도 생기고 더 많은 수익을 내서 더 많은 보너스를 줘야 되는 게 올바른 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역행하다 보면 기업인들이 자꾸 후퇴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뭐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는 값싼 노동력이 있었는데 뭐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워라벨이라고 해서 이제 주 52시간제 네네.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지. 그 예를 들어서 조선업 경우를 좀 네. 들여다보니까 이 잔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야근도 없어지고 잔업이 없어지면 임금이 한 30% 정도가 줄었대요. 임금이 준다. 네, 30%가 줄었대요. 그러면 줄으면 어떡합니까? 그 급여를 채우기 위해서 투잡을 하는 거예요. 투잡도 많게는 쓰리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피로감이 더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쪽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봤을 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가 네. 되겠죠. 자, 그러면 네. 이 문제가 이 주 52시간제가 이제 본격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이 보완을 좀 하고 싶다. 뭐 기업인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탄력적으로 탄력적. 운영했으면 좋겠다. 대기업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중소기업은 주 52시간을 지키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행돼서 어쩔 수 법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이런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서 절차상의 애로사항이 있다고요? 네. 그 현재 건축 규제의 근거가 되는 건축법을 포함해서 관련 그 법령만 한 80여 개가 되잖아요. 80여 개. 그렇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네, 그래서 80여 개에 달하는데 개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행 절차, 그다음에 심의 기준이 달라서 규제 내용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 수가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건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좀 유독 심한 편인가요? 저희 나라가 보니까 한 23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외국은 차라리 기간은 길은데 비용이 적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에서는 좀 줄여주고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부분은 좀 짚어주고 이렇게들 하고 있어서 선진국 사례를 좀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 허가 시에 또 이제 보면 과도한 서류, 예를 들어서 건축 계획서라든가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구조도, 뭐 소방 설비도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해달라고 이래서 불필요한 비용이 초래되고 있어요. 그 비용은 단순히 다 건축주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불필요한 건가요? 평면도, 인면도, 구조도 필요한데 이제 그 설계 변경이 들어가면 재요구를 하니까 다시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주들이랑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거죠. 조금 절차를 그럼 다 간소화시키는 게 네.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간소화시킬 수 있죠. 우리 IT 강국 아닙니까? 그러면 컴퓨터에서 이제 건축 같은 경우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 네. 세움터에다가 올려놓으면 각 부서에서 그거 검토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뭐 이제 기업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일반 도민 여러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기업에 또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네, 뭐 네. 다시 한번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협의회 회원사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취합하신 거죠? 취합한 거죠. 네, 제가. 네. 자, 앞서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기에는 여건 어떻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걸 최고로 칩니다. 최고로. 왜 그렇죠? 지금 한국어를 배우려고 네. 동남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에서는 한국어 인기가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근무 조건이 동일하거든요. 대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근무를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돈을 벌겠다. 그래서 너도나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요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전에 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3D 업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일들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학생들이 정말 삽질도 하고 질동도 짊어지고 해서 노가다 뛴다는 말을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 아르바이트에서 그 아르바이트비 벌어가지고 뭐 수업료도 내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고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문 취업 동포들이 이제 H2 비자라고 하고 그 외국인 근로자 취업 비자가 이
E9이라고 그러더라고요. E9과 H2 비자인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밖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을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비전문 취업 및 방문 취업 비자의 체류 기간이 3년이에요. 3년인데 최대 이제 4년 10개월까지 가능한데 이제 한 4년, 3, 4년 정도 일을 하면 작업의 숙련도가 올라갔잖아요. 네.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자를 재발급하든지 뭐 하려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좀 더 한번 고려해서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근무 여건은 이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 근무 조건을 적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뭐 임금 면에서도 그렇겠군요. 임금도 똑같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고 저는 외국인들이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를 아나운서님이 생각하신 몇 %를 국내 그분들이 지출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본국으로 많이 송금을 하겠네요. 90% 이상 거의 90%, 95% 이렇게 다 송금을 하죠. 저희들이 달러를 벌어들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수출하고 외국 가가지고 달러 벌어들이려고 노력하는데 이거는 심각한 달러 반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기네들끼리도 SNS 통해서 동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타사로다가 이동을 하면 그 업체에서는 크나큰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이력관리제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력관리제를 보다 디테일하게 해서 이런 친구들의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저희들 왜 학생 성적표 이렇게 매기고 뭐 어떤 활동사항 적어서 갈 때는 이력관리제를 들고 다른 회사에 갔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도록요. 네. 그쪽에서 받아줄 수 있게끔 하면 뭐 쉽게 이렇게 이직을 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력관리제 제도도 좀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외국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근무를 하면 그 나라의 자국민과 그 외국인이 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 가서 받으면 그 정도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거죠. 네. 뭐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는 있어요. 그죠? 외국인도 대한민국 가니까 근무하기 너무 좋더라. 그렇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국가적으로는 크나큰 손실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청주시 기업인협의회 김선견 회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또 그 애로 사항들이 뭐 있었군요. 네. 근데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신규 제품 출시를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은 내용은 정말 좋은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렇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규 제품을 출시할 때 또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기업은 예산이 있으니까 자금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출시가 가능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자본력과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제품 출시가 신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각종 서류라든가 인허가절차 등록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들이 조달업체에 등록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떠한 서류가 한 가지가 미비되면 보안이 내려와요.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어서 어떤 제조업체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조달에 등록하려다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맡아줄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저희 중소기업을 도와주면 뿌리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게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살아야 그 외 대기업도 있고 대기업 위에 국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세금들이 다 모아져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도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뭐 기관에 계신 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네. 회사를 운영하고 또 미래 비전을 세우고 또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겠구나. 네네. 인력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제품, 그렇죠. 또 홍보, 뭐 다양한 그 신경 쓸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기업인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 CEO 여러분들은 국가의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현실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다시 한번 힘내시고 꿈을 가지고 가신다면 반드시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대한민국 발전에 부응하는 경제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들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힘내시고 저희 기업인들 모두 밤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기업 경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사기가 곧 국가 경쟁력이나 현 시기에 기업인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저희 기업인들도 열심히 경영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기업에 대해서 그 사회적 책무라든가 뭐 이런 책무 쪽을 많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업이 성장해야 또 그 사회에 발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들도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많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앞으로 더 좋은 일들 많이 해주시는 네네. 기업인 협의회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네, 이슈토크 오늘은 청주시 기업인협의회 김선겸 회장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샀다. SK고 최종현 회장의 말인데요.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만큼 우리가 해낼 일은 무수히 많겠죠. 그 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기업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